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배우는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는 밑에 나오는 것처럼 몇 개로 셀 수 있는 것들을 셀 수 있는 명사라고 한다면 공기나 쌀이나 맥주나 가스나 이런 것들은 한 개 두 개 셀 수 없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한다고 하지 말고 앞에 어가 있거나 s가 있으면 셀 수 있고 앞에 어가 없거나 s가 없으면 셀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하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이 단어를 밑줄 치고 이 단어가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로 물어보는 게 대부분인데 고등학교 때는 그렇진 않고 어떻게 되냐면 s가 없는 단어를 미리 주고 어떻게 s가 없는 단어를 미리 준 다음에 이게 셀 수 없으니까 리틀이 답이다. 쿠키에 s가 있으니까 셀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치가 답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셀 수 있고 셀 수 없고는 머릿속으로 판단하기가 싫은 힘이 든 게 단어가 어려우면 또 어려워지고 또 우리나라 말로 셀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황이나 문화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를 실은 구별하기 힘듭니다. 이제 토익에서 600점대에서 대표적으로 인포메이션 같은 단어가 셀 수 없는 명사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하는데 외우고 있으면 물론 좋지만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단어를 주고 나서 맨이냐 뭐지냐 단어를 주고 나서 어퓨냐 어리트냐 이렇게 고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고른다고 생각하면 틀림없겠습니다. 셀 수 있을 것 같지만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여기가 됩니다. 별표 하나만 치면 되겠죠. 셀 수 있는 명사가 뭐라고? s로 끝나는 거야. 됐죠? s로 끝나는 경우에 많다는 영어로 뭐라고? many. 그다음에 많다는 또 영어로 뭐라고? large number. 넘버가 뭐니까? 수니까요. 그다음에 a few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셀 수 없는 명사는 뒤에 s로 끝난다 안 끝난다? 안 끝나고 그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일 때는 많다는 영어로 much. 네, 많다는 용어로 a large amount of인데 amount가 우리나라 말로 양이란 뜻이니까 양을 나타낼 때는 amount of를 쓰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일 때는 a little를 씁니다. 그 다음 여기 나오는 all이나 some이나 any나 most나 no나 등등은 모든 명사가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수는 없겠죠. 고등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문제는 여기죠. 어가 있는 뭐는 a few는 셀 수 있는 명사. 어가 있는 little 다음에는 셀 수 없는 명사. 이거 온다고 배웠는데 a few하고 a little는 무슨 말이고? 조금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어가 없는 few나 어가 없는 little는 무슨 말이고? 거의 없는 하지 말고 거의 없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말은 동사 중심이고 영어는 명사 중심이기 때문에 영어는 명사를 부정할 거야. 어떻게? 거의 없는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녁 식사에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해석을 할 때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시면 훨씬 더 좋죠. 이걸 이렇게 바꾸면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no people attend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되겠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거의 없는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거의 없다라고 동사를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B번의 1번보다 B번의 2번이 좋겠죠. 여기 별표를 3개를 해서 은근히 배워도 막상 독해에서도 많이 모르는 편인 것 같고 뭐라고 적냐면 비교 대상이 반복이 될 때라고 적으면 됩니다. 비교 대상이 반복이 될 때는 대신하 도수로 반복을 피하고 우리나라 언어에도 이게 침투해서 그것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구원 문장을 보면 그 사람의 신발의 컬러가 더 밝습니다. 너의 신발의 컬러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색깔이란 말이 겹치니까 색깔이란 말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과 도수를 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은 이게 이제 그대로 그것이란 말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영어의 번역체 같은데 어쨌거나
해석을 할 때는 더 중요한 건 that을 앞에 있는 더 컬러라고 풀어서 해석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다음에 10번에 보면 The cars made by this company, 이 회사에서 만든 자동차가 훨씬 더 나이스합니다. 저 회사에서 만든 자동차,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동차 말이 겹치니까 대가 도수로 반복을 피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이라고 해석을 직역하는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자동차라고 풀어서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바로 해볼게요. 1번. My dictionary is thicker than, 어떻게 하면 돼? 내 사전과 그 여자의 사전이죠. 2번 한 것 같고 3번. 라이스는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라이스는 쌀이니까 쌀 세다가 힘듭니다. 그죠? 개수가 많으면 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가 되고 4번 했고 5번. 프로그램 S가 있어 없어? 그럼 수야 양이야? 수죠. 그래서 넘버가 되겠죠. 인포메이션은 대표적인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모든 명사가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를 외워야 돼요.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는 2번, 4번 정도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 같이 4번처럼 명사를 S가 있는 단어를 없는 단어를 억지로 준 다음에 이게 셀 수 있냐 없냐를 판단을 이미 시킨 다음에 어퓨나 어리트를 물어보는 문제가 일반적입니다. 오늘 해야 될 것은 대명사죠. 우리나라는 대명사가 없어. 존재하지 않아. 근데 영어는 항상 말하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 그러면 주어하고 목적어 전부 다 명사잖아요. 그럼 명사가 끊임없이 반복이 되거든. 그럼 명사가 반복이 될 때 반복을 피할 수 있는 첫 번째 표현은 바로 대신하는 명사, 대명사. 즉 이시나 데이죠. 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더 플러스 명사도 가능하잖아요. 그제 그 중학 고등학교 1학년 책 수업하다 보니 감정사가 나오면 감정사라는 말이 어떠한 문화재나 예술 작품의 전문가니까 이렇게 나오다가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서 감정사라는 말이 한번 나오면 계속 감정사가 물어보고 감정사가 대답하고 감정사가 뭐 감정했다 이런 말이 반복돼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영어는 명사가 반복이 됐을 때 그 자리에 뭐를 써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말 안 쓰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말이 반복이 될 때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이니까 영어는 대명사 표현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우리나라 말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살면서 그것이란 말 해봤냐고. 그녀, 그들 안 들어봤어.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소설에나 가끔씩 나오지만 그것도 외국 소설에서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뭐 그녀라는 말을 누가 합니까? 뭐 할머니 어디 계세요? 그녀는 이렇게 누가 말해? 세상에 그런 거 없어. 주어는 목적어를 말 안 해도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표현은 아주 어색한 표현이라고 봐요. 우리나라의 국어로 한국어로 따지면. 자, 원해용법 이렇게 돼 있는데 차라리 어떻게 적는 게 좋겠냐면 어디다 적어? 잘 적어. 적어야지. 대명사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it과 they, 두 번째 one과 ones, 세 번째 that과 those입니다. it과 they는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해석하면 그것 뭐 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정해졌을까 안 정해졌을까? 정해졌겠죠. 내가 찜해놓은 그것을 달라는 얘기니까요. 원은 우리나라 말로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해졌을까 안 정해졌을까? 안 정해졌습니다. 아까 대가 도수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비교 대상이 반복이 되면이라고 아마 한 것 같아요. 이게 이론인데 이론을 가지고 구별하기가 힘들어. 해석을 다 해봐가지고 핸드폰을 잊어먹었는데 택시에 놓고 내렸어. 그러면 아까 그것이므로 이시 되겠죠? 네, 핸드폰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새로 하나 사야 되겠습니다. 그때는 뭐가 되겠어? 정해지지 않은 핸드폰이니까 원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고. 계속 해석을 해봐야 되니까 구별하는 방법은 이 파란색 단어 이론으로 구별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좋냐면
수식어구가 나오냐 안 나오냐로 구별하면 됩니다. 즉 이과 대인은 수식어구가 양쪽 다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원과 원스는 새 것 하나 살려고 하면 어떻게 new one, new ones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수식어가 앞에 옵니다. 뒤에 오는 게 아니고. 하지만 대가 도우스는 수식어가 뒤에 옵니다. 대표적으로 도우스 후, 오브, ing나 pp 형태가 대가 도우스 뒤에 오기 때문에 앞에 수식어 오는지 뒤에 수식어 오는지로 결정하면은 빨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후예요? 네, 후. 도우스 후는 밑에 나오겠지만 못 많은 사람들이란 뜻으로 뒤에 이제 수식어란 말이 뒤에 따라 나오는 게 대가 도우스라는 표현이에요. 밑에 한번 봐볼까요? 혹시 있는가 봐보자. 아, 5번 보면 5번 봤습니까? 봤어요? 앞에 수식어가 있으니까 원입니다. 안 그러면 해석을 해가지고 정해진 것인지 안 정해진 것인지 구별을 해야 될 텐데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여기가 되게 중요하죠. 2번. 자, other란 말이 무슨 말이야? other. 다른. 그러면 other가 있는데 other스가 될 수도 있고, other가 있는데 another가 될 수도 있고, other가 있는데 the other가 될 수도 있고, other가 있는데 the others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다 다른이거든요. 다른이란 말이 5개로 나눠지니까 이걸 구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너무 기니까. 이제 학교 이제 많이 적응했겠네요. 아니 또 졸립니까? 그날 학교 빨리 끝나서 되게 좋았겠다 그래도. 맞아요. 네, 뭐 하루 만에 계절이 정상으로 돌아서 더 싫었겠네요. 한반도에 오기 전에 굉장히 강했던 태풍이 한반도에 통과할 때 굉장히 약해져서 다시 한반도 나가서 엄청 세졌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네, 지금 굉장히 또 세졌습니다 지금. 네, 우리를 가지고 놀았다는 느낌이. 아무튼 어더를 합니다. 어더는 다른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다른이란 단어 다음에 뭐가 와야겠네. 네, 그래서 또 다른. 뒤에 이렇게 옵니다. 그럼 other를 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것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s가 된 겁니다. 그럼 뒤에 명사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이게 빠져서 이게 된 겁니다. 이건 적을 필요 없는데 이제 그 소유대명사 그런 거 배울 때 your book을 한 단어로 yours 이런 거 배우잖아요. her book을 한 단어로 hers 이런 거 배우잖아. 그녀의 것 이런 식으로 그러잖아. 그래서 이게 빠지면서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빠지면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빠지면서 이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어? s로 끝나는 단어는 전부 다 명사기 때문에 2번이 명사고 1번은 명사가 아니죠. 그래서 s로 끝나는 게 명사기 때문에 order 다음에 어떤 말이 왔는데 그 단어가 뿅 빠져서 orders가 됐다고 생각하면 돼. 네, 그렇게 하면 되게 편합니다. 자, 1번, 2번을 했고 그 다음에 3번, 4번 앞에 더가 붙는 단어입니다. the other와 the others. 더라는 말은 정해졌으니까 정관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정해졌다라고 쓰고 정해진 나머지 하나가 the other. 정해진 나머지가 뭐이면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면은 the others를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쓰면서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문제가 있다면 3번하고 4번 중에 뒤에 명사가 혹시나 올 수 있는 건 몇 번일까요? 3번. s가 있으니까 여기는 명사가 사라져서 없다 그랬죠. 여기는 명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와도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외우란 얘기지? 내가 1, 2 같이 외우고 3, 4 같이 외우면 되겠죠? 자, 5번 봐. 마지막 order라는 단어는 1번으로 올라가면 뒤에 복수가 나온다고 해서 단수가 나온다 그랬어? 복수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뒤에 단수가 나올 수는 없겠네요? 그렇지? 그럼 단수라는 표현을 여기다가 해주면 돼요. 단수가 영어로 뭐냐면 하나니까 하나는 영어로 어나 어님으로 on을 쓰면 됩니다. 그게 어나더입니다. 어나는 단수면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뜻은 당연히 다른 하나. 왜? 이게 다른이고 이게 하나니까. 두 번째 뜻은 하나 먹고 또 하나 먹을래 라고 할 때 another라 써서 뭐 another cup of coffee나 another cake 하면 한 조각 먹고 다시 한 조각 먹을래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독해할 때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each other 같은 거죠. each other 알고 있습니까? other 앞에 더가 붙으면 the other란 말이니까 나머지 하나란 뜻이거든요. 잘 봐. 길이 있으면 오른쪽 왼쪽 길이 두 개 있겠죠. 맞냐? 그럼 이게 오른쪽 길이야. 이게 one way예요. 이게 왼쪽 길입니다. 그러면 the other way겠죠. 그럼 2번 입장에서 1번은 반대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the other way를 반대편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실은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the other side도 반대편이 되겠죠. 동전의 앞면이 one side라면 동전의 다른 한쪽 면이 the other side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말로는 얼마든지 반대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the other란 말이 나오면 되게 반대편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겠고 on the other hand는 아시다시피 한쪽의 말을 들어보고 다른 한쪽의 말을 듣는 게 one hand 한쪽 사람의 말을 듣고 on the other hand 다른 쪽 사람의 말을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니까 오른쪽 사람 말 듣고 왼쪽 사람 말 듣는 것인데 그러면은 한쪽 사람의 말과 다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반면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the other가 붙으면 되게 반대라는 뜻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 이유가 두 쪽이 있을 때 나머지 하나가 the other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 말의 the other가 이렇게 반대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문법 시험은 압도적으로 여기서 나옵니다. 두 개가 있을 때 하나는 뭐 one,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 이게 압도적으로 나옵니다. 압도적으로. 네. 학교 시험을 봐도 그렇고. 그렇게 보면 되겠고 소유대명사 자 봐 이거는 그냥 보면 돼. 그 사람의 오피니언은 의견은 어퍼지트 반대입니다. 그들의 의견과 그 사람의 의견이죠. 맞습니까? 그럼 이게 빠지면서 뭐가 되는 거야? 아이고 s가 되겠죠? 근데 s가 있으니까 이때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었으면 이렇게 쓰겠죠. 알겠죠? 그래서 소유격 플러스 명사가 다시 나오면 소유 대명사라고 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표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풀어서
해석하는 방법을 잘 익히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기대명사는 안 할라네. 제기대명사 알아서 하시고, 그다음에 이중소유격은 설명만 하고 할게요. 이중소유격은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우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가끔 설명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문법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써먹을 때도 없고. 그래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말해줄 테니까 잘 적어가지고 이중소유격이 뭔지 알아보고 이거를 어디다가 써먹을지 좀 연구를 해봅시다. 자, 원칙은 이건데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셀 수 있는 명사가 어떻게 생겼겠어? s로 끝나기도 하겠고 그러겠죠? 이런 단어는 절대로 앞에 어떤 단어가 쓰기가 어디냐면 관사, 소유격, 지지사 셋 중에 하나가 반드시 와야 된다. 반드시 셀 수 없는 명사는 안 와도 돼요. 아까 말했다시피 관사는 뭐가 관사라고 하죠? 어나 언이나 더. 소유격은 뭐라고 하죠? 마이나 유어나 뭐 이런 것들. 지지사는 뭐를 보고 지지사라고 합니까? 디스나 대시나 디스나 도우스 같은 것들 지지사라고 합니다.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와야 돼.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와야 돼.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셋 중에 하나만 써야 돼.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셀 수 있는 명사가 모음이면 언을 쓰고 자음이면 어를 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가 단수이면은 d 쓰고 복수이면은 디스를 쓰죠. 가까우면 디스나 디스를 쓰는데 멀면은 대시나 도우스를 쓰겠죠. 그럼 셀 수 있는 명사의 모양에 따라서 굉장히 앞에 모양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 모양이 6가지가 충돌할 거냐 계속. 그래서 앞에 결정해야 되게 힘들 것 같아. 뭔지 알겠어? 그래서 어나 언을 써야 될지, 마이를 먼저 써야 될지, 마이를 먼저 쓰면 어가 뒤로 와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도 되게 헷갈리니까 쓸 수 있는 명사의 모양에 따라서 앞에 있는 모양이 계속 바뀌는 게 저런 것들이므로 세 가지를 한꺼번에 쓰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만 씁니다. 하나만 씁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런 말을 쓸 때 내 친구 한 명, 그럼 나의 친구 한 명이니까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My friend. 이렇게 쓰는 게 맞을까? my friend. 이렇게 쓰면 맞을까? 헷갈리겠죠? 이렇게 못 쓴다고요. 소유격과 관사를 쓰면 충돌하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쓸 수밖에 없냐면 a friend of mine이라는 아주 독특한 모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유격이고 이것도 소유격이니까 이걸 보고 이중 소유격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어? 이걸로 문제를 못 내. 이걸로 문제를 낼 수가 없어. 그럼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영어에서 두 가지인데, 두 가지. 혼자 찾아낸 게 두 가지입니다. 혼자 찾아낸 게. 첫 번째로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게 첫 번째로는 적용할 수 있는 거 참고로 해서 관계대명사 whose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관계대명사 whose는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명사의 뒤에 있는 명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whose는 관계대명사인데도 소유격이 빠져 있으니 소유격은 빠져봤자 뒤에 완전한지 불완전인지 잘 모르니까 완전 불완전으로 풀 수가 없어요. whose는 즉 해석으로밖에 구분을 못합니다. 그런데 아까 배운 게 뭐가 있었냐면 소유격과 뭐를 같이 쓸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whose가 나오면 어나 더가 나오면 100% 틀립니다. 토익 강사들이 whose를 찍을 때 토익은 굉장히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거든. 100문제씩 풀어야 됩니다. 리딩 100문제, 리스닝 100문제. 한번 졸고 일어나면 5문제 끝나 있습니다. 한번 뚝 졸고 나면 번호가 넘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빨리빨리 문제를 찍어야 되는 토익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문제를 찍는 스킬을 많이 가르치는데 whose를 찍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저렇게 어나 더가 있으면 100% 틀리는 거예요. 이거를 적용할 수 있고 이중 소유격에서 또 두 번째 적용할 수 있는 건 이건 이제 잘 나오긴 하는데 most 다음에 of를 쓰는지 안 쓰는지를 가끔씩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most 다음에 또는 all 다음에
또는 뭐 have 뭐 또는 그넌 뭐 이런 단어 다음에 of를 쓰는지 안 쓰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냐면 명사 앞에 뭐가 있을 때 아까 말했던 세 개. 아까 말했던 세 개입니다. 그 다음에 대명사. 대명사는 뭘 보고 대명사라고 그래? 이런 걸 보고 대명사를 하겠죠? 아마 여러분들은 독해줍을 이제 조금씩 해봤으니까 most of them 이런 걸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뭘 못 보냐면 뭘 보고 희한하다고 생각할 거냐면 이런 거 보이면 나중에 many of the 이런 거 보입니다. many of the many of 막 더 이런 거 보이거든요. 그럼 되게 모양이 이상합니다. 실제로 이게 뭔지 알겠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원칙은 바로 아까 세 가지. 명사 앞에 관사나 소유격이나 지사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좀 어렵게 한정사라고 하는데 이 한정사를 이용해서 이중소유격을 많이 가르치는데 이중소유격은 문제가 나오지도 않고 물어볼 수도 없어요. 이걸 가지고 물어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수능을 배우는 고등학생들한테는 이제 한정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most 다음에 왜 오브가 붙는지 이거 정도는 이 이중소유격을 이용해서 공부할 수 있는 파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한정사는 고등학교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리 원칙 없이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크업 해볼게요. He gave me umbrella. 그 사람이 나한테 우산을 줬는데 그 사람이 준 우산이 부서진 거죠? 정해진 겁니다. The dishes on the top shelf are more expensive than 자 어떻게 쓰면 되죠? dishes는 뭐고? 접시인데 어떤 접시냐면 꼭대기 선반에 있는 접시가 훨씬 더 비싼데 내 접시보다 이러면 되겠죠. 이게 빠지면서 많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어떤 사람들은 민감하고 다른 사람들은 민감하지 않다라고 해야겠죠. 그럼 other people이 줄어서 뭐가 된 거고 others가 되겠죠. 이게 4번이 이중 소유격입니다. 즉 관사와 소유격은 같이 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No one gave Jenny a birthday present. 아무도 제니한테 생일 선물을 주지 않아서 제니가 자기한테 스스로 빨간 장미를 사줬습니다. 가끔씩 그런 경우 있죠. 자기한테 선물한다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헛셀프입니다. 그 다음 자 이게 제일 잘 나온다고 뭐 두 개가 있을 때 하나는 원 나머지 하나는 디어더라고 합니다. 가장 잘 나오니까 이거를 잘 보시고 A번까지 해볼게요. A번에 1번 의견해봐. 퍼니처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뭐는 셀 수 있고 데스크는 셀 수 있고 뭐는 셀 수 있고 체어는 셀 수 있고 뭐는 셀 수 있고 베드는 셀 수 있는데 퍼니처는 못 씁니다. 왜? 가구점 가서 가구 2개 주세요 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종류가 많고 뭔가를 포괄하는 그러한 단어들은 셀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빵집에서 빵 하나 주라면 안 주지만 팥빵 2개 주라면 주겠죠. 그래서 종류가 많아서 위에 좀 있는 그러한 그룹들의 단어가 셀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Harry forgot to set his alarm. 해리가 깜빡 잊고 알람을 안 맞춰놔가지고 늦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하나죠. 여러 개 아니죠. 네. 그 this는 앞문장 전체를 가리킵니다. 위원 3번 The flowers in your garden smell sweeter than 이렇게 하면 되겠죠? 도주. 네, 여기하고 여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또 보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게 빠진 것이죠. 우리나라 말로 굳이 설명하면
그 사람의 정원의 꽃들이 냄새가 더 향기롭습니다. 아니 너의 정원의 꽃들보다 그 사람의 정원의 꽃들 이러면 되겠죠. 우리나라 말은 이러지 않아. 그냥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 집보다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4번. 네. 소유격과 관사는 같이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문제가 뻔하기 때문에 이중소유격 문제를 못 내요. 5번 했고 6번 타임은 셀 수 없으니까 리틀이 맞겠죠. S가 없으니까. 7번 봐라. 잘 봐. 이건 모의평가죠. 모의평가면 3학년 문제라는 얘기인데 넘버에다가 수라고 쓰고 어마운트 양이라고 적으면 크라잉에 밑줄을 쳐서 크라잉 S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양이 되겠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B번을 옆 뒤에 것도 한번 해보십시오.